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정지인 원장입니다. 건강한 피부는 사실 크게 관리를 하지 않아도 피부 관리가 어렵지 않은데요. 여드름이 많이 나거나 트러블을 동반한 예민한 피부, 민감성 피부 등이라면 생활 속에서 피부를 더 건강하게 하는 생활 습관을 가지는 것으로 도움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우선 민감성 피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특정 환경의 변화, 온도의 변화나 또는 클렌징 등등 여러 가지 영향에 의해서 홍조나 가려움증, 트러블들이 쉽게 나타나는 피부를 말합니다. 민감성 피부는 타고나는 면도 있지만 적절한 피부 질환 치료를 하지 않았거나 또는 관리가 잘 안 된 또는 피부 관리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2차적으로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이는 피부 장벽과 연관이 있겠습니다. 피부 장벽이라는 개념은 피부의 가장 바깥쪽에 있는 각질세포, 세포 내의 막의 구조 및 세포 간의 지질, 그리고 세포 사이에 결합되는 구조, 데스모즘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것들에 의해서 총체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개념입니다. 우리 피부의 1차 방어막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러한 각질층은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하는 유효 성분들을 가두어두고 또 외부 자극이나 세균들이 침범하는 것을 막는 그런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이러한 장벽이 무너지면 민감성 피부가 되기 쉽습니다. 이런 장벽을 관리하기 위한 생활 습관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은 나도 모르게 이걸 나쁘게 만드는 생활 습관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영상을 보시기 전에 저희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해야 하는 방법은 피부 타입에 맞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민감성 피부에는 자극을 줄이기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물 세안만 하시거나 또는 모공 청소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 스크럽 제품 등등을 긴 시간에 걸쳐서 꼼꼼히 주기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피부 타입에 맞게 조정이 좀 필요합니다. 과하면 좋지 않지요. 지성이신 분들이 요즘같이 더운 여름에 피지가 증가되어 있는 상태에서 밤새 분비된 피지와 노폐물들을 씻어내지 않으면 여드름을 유발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 약간의 세안제를 떠주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세안제는 지성이든 건성이든 일단 우리 피부의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는 약산성, 즉 pH 4.9에서 5.5 정도 사이가 가장 적합한데요. 이렇게 약산성이 아니더라도 약간 중성보다는 조금 산성에 가까운 것들이 더 피부의 그 밸런스를 깨트리지 않아서 좋고요. 뽀드득한 느낌으로 제거해주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약간 알칼리성이라서 피부가 회복하는 능력을 장기적으로 낮추는 그런 부작용이 있겠습니다. 일단 세제를 덜면 손에서 충분히 거품을 내서 원액으로 직접 얼굴에 대해서 마구 문지르시지 말고 거품을 낸 상태에서 물리적, 화학적 자극이 줄어든 상태의 얼굴에 문질러서 씻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깨끗하게 씻으신다고 또는 순한 줄 알고 손을 씻도록 만들어져 있는 단단한 고형 비누를 얼굴에 직접 문지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알칼리 9에서 11 정도의 pH를 가지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피부가 얇고 예민한 분들에게 훨씬 악화를 시킬 수가 있고요. 실제로 사실 여드름 환자분들도 피부가 두꺼운 지성 환자분들도 좋지는 않습니다. 피지를 증가시킵니다. 여드름과 모낭염이 있는 피부에서 뽀드득 닦아주시는 분들 계시는데 유분을 많이 제거할수록 좋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너무 많이 씻어내면 이 피지만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 그 근처에 있는 모든 피부 정상적인 조직, 피부 장벽도 같이 손상을 만들기 때문에 피부 입장에서는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피지를 더 많이 만들어내서 표면에는 푸석푸석하고 안쪽에는 피지가 들어차는 그런 결이 좋지 않은 피부로 변할 수가 있답니다. 따라서 여드름 피부라고 해서 너무 자주 하는 세안은 적당하지 않고 하루에 2번 내지는 3번 정도로 제한해 주시고 세안 후에는 바로 충분한 약산성 보습제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얼굴을 만지는 습관을 주의해 주세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습관인데요. 요즘같이 더운 여름에 마스크가 생활화된 시기에는 피부 유분과 자극들이 많아서 끈적끈적한 느낌이라서 가려움증을 느낄 수도 있고 먼지도 사실 많을 겁니다. 손을 내려놓으시고 건드리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민감성 피부는 샵이나 또는 집에서 좋은 팩을 사용하셔서 이 안에 흡수를 시키기 위해서 마사지를 받으시는 경우도 많을 거예요.
지나치게 피부가 막 밀리는 마사지는 결체 조직을 손상을 시키고 피부가 이 안쪽 구조에 부착되는 엘라스틴, 엘라오닌 파이버, 옥시탈란 파이버 같은 이 구조물 그리고 콜라겐들을 찢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핸들링을 하면 잔주름이 오히려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또한 염증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화장품은 적당히 피부에 맞게 발라주세요. 성분이 좋다고 알려진 제품을 조금씩 바르시는 분도 많은데요. 겹겹이 바르는데 이거보다는 트러블이 잘 생길 때는 성분을 최소화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민감성 피부에 좋은 성분은 비타민 B5라고 불리는 판테놀이나 비타민 E 토코페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보습인자, 세라마이드, 징크나 커퍼 등등의 성분들이 있는데요. 민감성 피부가 피해야 할 화장품 성분으로서는 각질을 탈락시킬 수 있는 필링 효과가 있는 유레아 성분, 그 다음에 레치놀, 레치노이드, 아하, 바하 등등의 산 탈락시키기 위한 박피 약물 성분이에요. 그 다음에 알코올 함량이나 멘톨, 캄포 같은 자극적인 시원한 느낌이 드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들, 계면활성제나 유화제가 많이 들어있는 화장품들, 이런 것들을 좀 피해 주시는 것이 또는 줄여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피부가 건조하시는 분들이 오일 성분의 화장품을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페이스 오일 제품은 또 괜찮을 수도 있지만 오일 클렌저 등등에 들어있는 유동 파라핀 성분은 피부의 모공을 막고요. 좁쌀 여드름 같은 걸 유발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오일 클렌저를 세안제로 사용했을 경우에 이 파라핀 성분을 상큼하게 녹여내가기 위해서 세제 함량이 일반적인 폼 클렌징보다 2배 정도가 더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피부를 오히려 더 예민하게 만들고 더 건조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유념하셔서 건조한 피부 클렌징 오일 이 공식은 좀 수정돼야 될 부분이 큰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뜨거운 물에 세안하는 습관도 좀 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차가운 물은 피부 노폐물을 씻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셔서 설거지 하듯이 여름철에도 뜨거운 물로 콕 담궈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제 몸 근육을 이완시키고 혈액순환을 돕고 정서적으로 안정되는 좋은 느낌은 있겠습니다만 얼굴 피부는 다른 데에 비해서 훨씬 더 예민하고 얇은 피부이기 때문에 온도는 항상 낮은 온도가 돼야 되겠어요. 20도대 후반이나 30도대 초반 정도로 체온보다는 많이 낮은 물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피부를 더 건조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안면 홍조가 있을 경우에는 혈관 확장을 좀 고착시킬 수 있는 문제도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피부 질환이 있으면 조기에 치료를 받으세요. 피부가 갑자기 민감해졌다면 보통은 자가관리, 진정관리 집에서 해보시라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시적으로 민감해졌다 그러면 자가관리로도 되실 수 있는데 안면 홍조나 피부염 같은 거는 오랜 시간 동안 방치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만성이 되기 전에 조기에 치료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민감성 피부의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편에는 이런 민감성 피부인 환자분들이 병원에서 받을 수 있는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것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피부과 전문의 정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